네, 워싱턴이 국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2024 미국의 선택 일부이니만큼 이 대선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있겠죠. 선재규 선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야말로 역대 미국 대선 가운데 가장 초접전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마지막까지도 그런 건가요? 뭐 동률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방금 그 뉴욕 이마람 특파원도 언급을 했는데 이코노미스트가 네. 가장 그 마지막으로 집계한 게 선거 당일날 한 걸 보니까 오히려 해리스 쪽으로 조금 더 기운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자기들도 장담 못한다고 조건을 달기는 했습니다. 네. 지금 그 미국 선거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요. 그래서 그 첫 출구 조사 발표가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후 5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전 7시니까 이제 지금부터 한 20분 후쯤 이제 첫 출구 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출구 조사 결과가 이제 과연 맞을 거냐, 뭐 틀릴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뭐 얘기들도 많은데 일단 워낙 그동안에 초박빙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출구 조사 결과에 대한 그런 반응이 큰데 한 15분 전에 이제 CNN이 지금 계속 이제 이걸 특집 중계를 하는데 해리스 캠프 전국위원회 해리스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계속 휴대전화를 받으면서 아주 파한대소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글쎄 저게 지금 뭔가 출구조사하고 좀 연계가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물론 뭐 예단은 좀 금물입니다. 네. 사실 마지막까지도 좀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이미 누가 될 것인지 오히려 시장이 더 정확하게 예민하게 알고 있다라고들 하는 뭐 분석들도 있는데 간밤에 시장 흐름 보면 트럼프 트레이드 일명 그렇게 부르는 쪽으로 좀 베팅이 되는 감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또 영국 이코노미스트 조사 결과 보면 해리스의 당선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아졌고요. 끝까지 좀 헷갈리네요. 그런데 보면은 트루스 소셜 네. 그 모기업이 이제 트럼프 앤드 미디어인데요. 그 주가가 지난주에 많이 빠졌었죠. 그러다가 다시 폭등하고 선거 당일에 또 한때 12% 이상 또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거 뭐 이게 뭐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궁금증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선거 이제 현지 시간으로 선거 당일 그 미시간주에서 유세하면서 해리스에 대해서 막말을 했는데 그게 좀 막판에 그야말로 돌발 변수가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들이 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한 겁니까? 미시간주 그랜드 레피츠에서 유세를 하면서 이런 그 이제 민주당 인사들을 계속 욕을 하다가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을 언급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비뚤어지고 나쁜 사람이다. 사악하고 역겨운 미친 X, 이게 이제 영어 표현으로 크레이지, 비몬데 이 마지막 표현을 이제 트럼프가 입모양을 여러 번 반복하고 뭐라 그러냐면은 B로 시작하는 단어지만 말하지 않겠다. 하지만 말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네. 여기 대해서 미국 언론이 뭐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빛이라는 표현인데 이게 이제 사전적 의미는 좀 입에 올리기가 그렇지만 암캐라는 표현인데 다들 아시죠? 우리말로 바꾸면은 어떤 표현인지 뭐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트럼프가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해리스를 향해서 대선 기간에도 계속 막말을 했었죠. 지난 2일 같은 경우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유세하면서 이제 해리스가 과거에 그 맥도날드에서 일했다고 하는 게 거짓이다. 했더니 이제 그 한 관중이 그 사람 거리에서 일했다. 이제 네. 거리에서 일했다는 게 어떤 표현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참 놀라운 얘기다 하면서 씩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그 이런 뭐 매춘 관련 뭐 이런 얘기까지 한 걸로 그렇게 이제 미국 언론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서도 해리스가 과거에 그 성을 대궐해서 뭐 자기 경력을 쌓았다는 그런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벤스 같은 경우도 지난 4일 그 애틀란타에서 유세하면서 해리스를 가리켜서 쓰레기라고 비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바이든이 그 트럼프 지지자를 이제 쓰레기라는 표현을 쓴 거를 이렇게 빗대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막판에 그 트럼프와 벤스의 어떤 그 특히 해리스를 향한 그 막말 공세가 조금 역풍을 주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들이 조금 나왔습니다. 사실 선거를 하면서 네거티브 공세 같은 경우는 뭐 일종의 전략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이제 서로 하는 건데 유난히 좀 막말 얘기가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이제 가장 최근에 전국 그 여론조사 평균치를 내보니까 특히 여성층에서 해리스 지지율이 트럼프보다 11%포인트
높게 나타난 점도 이거하고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른바 그동안에는 이제 우리는 샤이 트럼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얼마 전에 그런 게 있었죠. 그 부인들이 특히 그 공화당 강세 지역에 있는 그 부인들이 남편 모르게 찍어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른바 샤이 해리스 현장 투표를 자극하는 변수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지금 그 해리스 캠프에서도 이 트럼프의 비 언급 영상을 지금 계속 공유시켰는데 과연 이게 막판에 어떤 변수가 될지 여부가 주목이 됩니다. 샤이 트럼프이냐 히든 해리스이냐 어느 쪽에 힘이 더 셀지 끝까지 정말 결과를 예측하기가 좀 힘든데요. 이런 가운데 현재에서도 긴장감이 좀 팽팽해지고 있고 주 방위군 경계 태세도 좀 강화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들립니다. 지금 뭐 예전에도 뭐 주방위군들이 이렇게 뭐 이제 그 선거 때 이렇게 이제 특별 경계령을 내리고 했는데 올해는 뭐 유난히 더 그렇습니다. 지금 워싱턴 D.C. 같은 경우는 이제 각 주에서 필요하면 요청하면 우리가 주방위군 보내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요청은 없는데 기억하시지만 2020년 대선 때 이제 트럼프 지고 나서 2021년 그 이듬해 1월 6일 이제 매년 1월 6일이면 이제 그 선거에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이제 선거 결과를 이제 공식 인준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때 의사당 폭력 사태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게 재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금 특별 경계령에 들어갔습니다. 네. 당시 일부 주는 주 방위군 파견을 또 거부하기도 했는데 이 얘기 좀 상기해 볼까요? 일부 주에서는 자기네 주에서도 이제 폭력 사태가 생길 걸 대비를 해서 이제 그랬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더 긴장을 하니까요. 그래서 주방위군, 연방 방위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특별 경계령에 들어가고 뭐 보니까 워싱턴 D.C. 같은 경우는 뭐 곳곳에 철조망을 튀고 이런 아주 거의 뭐 그야말로 뭐 그 전시방불케 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 그 채프론 대학 교수 이 사람을 이제 공직자 뭐 폭력 전문가라고 하는데 트럼프가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최악의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4년 전보다 훨씬 더 상황이 심각해질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의사당 난입 사태라는 큰 사건이 터졌는데 올해는 곳곳에서 분산된 형태로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뭐 그 테네시주 내슈빌에서는 백인 우월주의자 단체 20대 남성이 드론에다가 폭탄을 실어가지고 뭐 현지 변전소를 뭐 공격하려고 하다가 FBI 직전에 뭐 발각이 됐다는 그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4년 전 의회 폭동 언급 나온 김에 이 얘기도 짚어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로 나온 부분 좀 신경이 쓰이긴 하는데 그걸 주도했던 극우단체 프라우드 보이스가 지역별로 재결집 중이다 이런 보도 나옵니다. 어떤 얘기죠? 당시에 그것 때문에 이제 의사당 난입 때문에 그 프라우드 보이스 지도부는 전부 투옥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수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도부는 와야 됐는데 지부별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온라인으로 지금 이제 재건 활동이 아주 활발한 모양입니다. 그 월스트리트저널 보도고요. 그래서 특히 텔레그램이나 그 트럼프 소셜 미디어인 트루스 소셜 같은 데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이쪽 미국 언론 이제 얘기는 가짜 뉴스를 많이 퍼날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심지어는 게시물에 보면요, 부정선거 그러면은 총 쏴도 되는 거지 뭐 이런 글도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애리조나 소재 그 지부에서는 그 자기네 그 트루스 소셜에다가 총기가 잔뜩 쌓인 사진을 올리고 11월에 대비해 쌓아놨다 대박일 거다 뭐 이런 글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굉장한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제 정말 선거 당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격해지는 흐름도 일부에서는 보여주고 있는데 폭력적 표현들도 온라인상에 좀 증가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네요. 네, 뭐 심지어는 뭐 텔레그램 그쪽 대화방에 소총을 곁에다 둬라 뭐 이런 얘기까지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텔레그램 쪽에서 그 미국 정부에 보낸 입장문에서 우리는 그런 그 범죄 관련 컨텐츠가 있으면 철저하게 제거한다. 그러면 정부에 협력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그 4년 전 같은 똑같은 내년 1월 6일 그 주별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공식 인증하는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 열릴 때 이제 특별 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미국 대선 관련된 얘기 해볼 텐데요. 미국 사이버 당국이 이번 대선이 많은 허위 정보가 전에 없이 굉장히 많이 범람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군요. 예상됐었는데 국토안보부 산하 그 사이버 인프라 보안국 책임자가 투표일 전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허위 정보가 많이 퍼진다. 그리고 특히 그 적대국들이 과거보다 더 큰 규모로 적극 유포한다. 근데 이제 뭐 어디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데 러시아 쪽 얘기들이 조금씩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엄청난 양의 허위 정보에 노출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투표 이루어지는 중에 특별히 무슨 뭐 걱정해야 할 그런 큰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뭐 가짜뉴스 얘기는 지금 선거 당일만이 아니라 대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내 계속해서 이 가짜뉴스 때문에 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런 얘기들 좀 종종 전해 주셨었는데요. 그중에 뭐 한 가지 예를 네. 들면요. 지금 공화당 텃밭이죠. 텍사스. 개표가 뭐 20% 미만 진행된 상황에서 물론 이제 개표가 이루어지기 전 상황에서 이런 글이 떴습니다. 해리스가 앞선다. 뭐 이러면서 투표 마감 시간이 그 경우는 이제 그 5일 현지 시간 오후 7시인데 오후 9시라고까지 그러니까 투표를 또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전부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CNN 바로 정정을 바로 했죠. 해명을 네. 했습니다. 네. 어떤 투표 결과나 예측을 발표한 적이 없다. 완전한 조작이다. 공식 해명을 한 상황이고요. 자, AP통신 얘기도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자신의 승리를 선언하길 원하지만 여러 제약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런 보도 나왔는데요. 구체적 내용이 뭡니까? 지금 2020년 대선 때는 이제 선거 바로 다음 날 오전에 그 자기가 승리했다고 했다가 이제 뒷부분에 뒤집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AP 보도는 트럼프가 그 이제 선거 당일,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이제 선거 당일 밤이니까요. 밤 11시 전에 선언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거를 이제 측근들한테 비친 모양입니다. 빠르게. 예. 네. 그런데 이제 여기 대해서 AP는 이제 전문가들을 인용해서 이건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UCLA 법학과 교수가 근거 없는 요구다 하면서 몇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동부에서 하와이까지 시간대가 6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시간대 때문에 이거를 뭐 이렇게 뭐 마음대로 다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개표가 아무래도 늦어지고 특히 결과 집계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선만 투표하는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그 상하원 의원 선거에다가 또 주별로 뭐 낙태 문제라든가 무슨 뭐 여러 가지 그 지방 의원 뽑는 거 여러 개가 네. 있기 때문에 동시에 치러지기 때문에 개표 과정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미국은 연방이 선거관리를 관리하는 게 아니고 주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해가지고 이걸 직결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트럼프가 뭐 선거 당일에 승리를 선언하고 싶어 해도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최대 경합주 펜실베이니아 유세에서 뭔가 부정직한 사람들이 많다 또 이런 언급도 한 것 같아서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예, 그때 부정직한 사람들이 매우 많다. 그런 얘기를 했고 네. 그러면서 프랑스하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투표 당일 마감 몇 시간 만에 결과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오늘 새벽에 그 미국 언론을 보니까요. 투표 직전에 공정 수용하겠다. 그런데 공정한 선거여야 한다. 또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패배할 경우에 불복할 가능성을 거듭 시사한 걸로 그렇게 미국 언론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 승자가 굉장히 늦게 결정이 되는 것도 시장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금융시장이 좀 우려하고 있는 불확실성인데 너무나 초접전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마다 좀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예측들도 좀 나와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예를 들어서 이제 개표 초반에 네. 뭐 상당한 차로 이렇게 이길 경우는 이제 그런 뭐 조기 선언 같은 게 가능할 수도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워낙 초박빙이었고 그다음에 뭐 우편 투표도 굉장히 많고 그런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지금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런 거에서 보는데 저는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코노미스트도 마지막 조사에서 해리스가 좀 앞섰다고 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조건을 한 것도 이런 거 아주 이번 선거의 아주 특수성을 반영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야말로 뭐 끝까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뚜껑을 계속해서 열어봐야 드리는데요. 됩니다. 네, 뚜껑을 열어봐야 되고 그리고 조기 승리 선언보다는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으로. 네. 네. 채권 자경단은 여전한 그런 가운데 인플레 우려가 있다. 미국 대선 시황이 좀 압박을 하고 있다. 야데니 분석입니다. 뭐 채권 자경단은 다들 아시겠지만 정부가 이제 예를 들어서 과도하게 국채를 말할 경우에는 채권을 팔아서 금리 네. 상승을 유도하는 그런 투자자군을 말하는 거죠. CNBC 보도인데요. 월가 베테랑 투자자죠. 야데니 리서치의 에드 야데니 대표. 이 사람이 그렇게 봤습니다. 지금 여전히 트럼프발 성장하고 인플레 우려에 시장이 휘둘린다. 그러니까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5%까지 갈 거로는 아직 보지 않지만 채권 자경단이 그 수준을 위협할 수 있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네. 채권 시장 관련돼서는 사실 미국 대선이 좀 임박해 오면서 좀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죠. 좀 높은 수준을 유지를 했고 이걸 5%, 6%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좀 예측하는 기관들도 좀 많았는데요. 그리고 또 뭐
트럼프가 되건 그 해리스가 되건 신정부 새 정부가 채권 발행을 늘릴 수밖에 없고 적자 재정을 우리 꾸려갈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시장의 중론이죠. 네. 그래서 야든이는 여기 대해서 추가 금리 인하가 오히려 장기 인플레 기대를 키워가지고 채권 시장을 더 불안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점도 덧붙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경제에 대해서 대선이 미칠 영향들 조금 더 나온 얘기들 좀 보겠습니다.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이 겨우겨우 좀 잡아놓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튈 가능성, 특히 대선이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 어떤 분석 나옵니까? 월가적으로는 트럼프가 2기 행정부를 꾸려갈 경우에는 이제 그런 위험성이 커졌다는 분석들이 일제히 나옵니다. 피터슨 경제연구소도 그렇고 모건 스탠리, JP 모건 전부. 트럼프 당선 시 특히 JP 모건 같은 경우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는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도 트럼프의 그 보험력 기조 이게 불확실성을 높인다. 그래서 미국의 성장률을 한 1.4% 포인트 정도 낮추고 물가 상승률을 0.9%가량 더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진단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앞서서 이제 채권금리 얘기를 했었는데 10년물 국채금리하고도 또 연관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그 국채금리가 대선 결과하고 그다음에 연준 정책 방향에 따라서 변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고요. 그래서 에버코아 같은 경우는 트럼프 정책이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지만 해리스 행정부보다 기준금리가 오히려 25bp 정도 더 높아질 것 같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증시 같은 경우는 물론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강세장이 불거질 거다. 그래서 지금 월가의 투자 전략가 짐 폴슨 이 사람은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채권시장 불안이 대선 이후에는 다소 완화되겠지만 성장 둔화 신호가 나와야지만 지금의 혼란이 마무리되지 않겠느냐. 약간 좀 아이러니한 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사실 미국 대선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또 중요한 한 축은 우리의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 대비해서 이제 어떤 특히 미국의 그 에너지 수입 부분에 대한 그런 거를 검토를 해왔다는 게 블룸버그 그 보도입니다. 네. 한국 당국자들이 몇 개월 전부터 미국 대선 이후에 특히 트럼프가 재입성할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선 이런 대미 무역 흑자에 대한 트럼프의 그런 압박 같은 거를 염두에 두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에 대비해서 무역 불균형을 좀 시정하는 그런 차원에서 미국산 석유하고 에너지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좀 이렇게 카드로다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에는 SK나 GS 카텍스 같은 데 대해서 미국 에너지를 더 사도록 그렇게 요청을 할 것 같다는 건데 그런데 사실 이미 그 정도로 더 늘릴 만한 여력도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게 블룸버그 분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얘기 여기까지 마무리할까요? 네. 네. 자,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사실 자신의 대선 승리에 가장 크게 베팅한 투자자인 셈입니다. 이런 분석 나오는데요. 뭐냐면은 지금 트럼프 미디어 지분이 한 57%, 한 40억 달러 정도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상 트럼프 미디어 주가가 지금 오르락내리락하고 이게 어떤 베팅주의인 셈인데 그러니까 투자를 한 셈이라는 겁니다. 사실상 가장 많이 베팅한 셈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이. 간밤에도 트럼프 미디어 주가가 굉장한 변동성을 좀 보였었는데 본인이 가장 많이 투자한 셈이다. 이런 분석이네요. 그래서 이제 네. 만약에 질 경우에는 그야말로 이제 이게 거의 휴지 조각이 되는 경우에 본인도 패가망신할 수 있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한 66억 달러 정도로 순자산이 추정되는데 10억 달러 정도로 곤두박질 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초기에 10억 달러 정도를 직접 투자한 일반 투자자들은 그야말로 쪽박을 찰 수 있다는 그런 전망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고요. 내일도 미국 대선 내일이 더 중요하다 이런 그렇죠.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내일도 뉴스 잘 정리해서 또 함께 하겠습니다. 손지규 선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나지 않은 여정, 변화의 물결소. 우리의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로 읽는 인간의 욕망과 부의 흐름. 새로운 부의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